오늘은 내 이야기의 큰 틀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시로 제가 이번에 머리를 했는데 머리 길이 좀 달라진 거 보이지 않으세요?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 아저씨랑 같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미, 저희 미용사 아저씨는 저희 동네 미용실에서 이제 가게를 오픈한 지 6개월 되셨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 좀 많은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저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만일 이제 미용사 현대 판타지를 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 미용사 아저씨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손님 1일 뿐. 그래서 미용사로 현대 판타지를 쓴다면 어떤 큰 틀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이분은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30살에 그것도 남자분이 미용사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받아주는 미용실 자체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턴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니까 미용사 인턴으로 일을 시작해서 원래 1년 지나면 인턴이 지나고 레지던트 돼서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 레지던트를 안 올려줬대. 너에겐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러면서 그래서 1년을 또 했어. 그래서 이제 너 1년만 더 인턴하면 진짜 레지던트 시켜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2년을 했잖아. 그래서 그냥 거기를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레지던트 미용사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왜 30살이 돼서 미용사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회사원으로 있을 때는 이제 모두의 일을 다 같이 하는 건데 나만의 일을 하고 싶었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특별함? 그런 걸 원해서 이걸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당연히 고난이 있죠.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전에 나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다른 애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2살이 많았어. 선배였어, 내가. 나이만 선배인 거 일은 겁나 못하는데. 그래서 선배님들이 날 대하는 걸 힘들어 했거든요. 이렇게 나이 어린 신입들을 뽑는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엔 그런 장려유서에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후배를 들어서 일 못하면 선배들이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네, 이 미용사님도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어떠한 고난이었냐면 나 못하는 거야. 그냥 못해.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애들은 15살, 16살 이럴 때 계속 여자애들이 와서 내 머리를 어떻게 하면 예쁘지? 난 이게 예쁘다. 똑같은 단발이라도 이런 단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이런 단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 머리에 대한 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머리가 예쁜 머리야. 나는 이런 머리가 좋아. 라는 자기의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미용사님은 30살 남자, 회사원 출신. 머리? 보면 알아. 이 머리는 이쁘네. 근데 이 머리가 왜 이쁜지 모르고 자기가 했을 때 어떤 머리가 이쁜가에 대한 고민도 없었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거쳐서 미용사 생활을 하고 이제 자기만의 미용실 가게를 조그맣게 낸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그래서 이 미용사 아저씨의 이야기의 일부를 여기서 잠깐 들려드렸고요. 이분이 현대 판타지를 쓴다면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회, 내 욕망이 있었는데 그 욕망에 대한 답이 세상이 나에게 돌려준 답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었어야 됐는가? 일단 회귀를 한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보죠. 내가 과거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미 손기술과 경험을 갖춘 나는 20살 때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대학 등록금을 미천으로 주세요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미용사 일을 바로 시작하는 무리수를 할 수 있겠죠. 미용사 경험을 인턴을 바로 하고 이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인턴 모습을 보인 다음에 1년의 인턴 생활, 그리고 레지던트, 그리고 그 당시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대학 등록금이었던 얼마를 미천으로 삼아서 아주 조그맣게 가게를 열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게 막 태동하기 시작할 때니까 그때 내가 머리를 해주는 법 이런 유튜브를 같이 시작해서
그러니까 임박물이 여기서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의 만족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게 정말로 손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 내가 해보지 않은 큰 성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요. 요식업계라면 백종원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백종원 선생님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분이 숨길 수가 없어요.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사업체가 커져나가는 거라든지 그 과정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미용계에서도 그렇게 크게 성공한 프랜차이즈 미용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프랜차이즈 계열 아니면 뛰어난 개인 미용사 아니면 이렇게 미용에도 세계대회가 있거든요. 패션 계열이나 아니면 정말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의 개인 미용을 해주는 사람 아니면 사람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큰 돈 버는 것보다 예쁜 잘생긴 우리 연예인들은 머리 잘 해주고 내 최애가 크는 걸 옆에서 크게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미용사라는 전문 기술이 있는 포맷이 현대 판타지를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대는 정말 어느 직업이든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노력하고 노력을 좀 짧게 하고 고난을 조금 겪고 고난도 좀 짧고 그리고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과실을 얻어서 행복해지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한 만큼 나는 조금 더 큰 미래를 욕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큼 그걸 더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욕망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지 않아요. 이야기의 큰 틀은 첫째, 내 직업, 둘째,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을 내가 회귀하였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를 얻어서 쓱쓱쓱쓱 해결하는 거.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스케일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아요. 이 미용사분이 아니면 절실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미용사를 안 해본 내가 조사를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쓴 거랑 실제로 미용사를 하고 계신 이 분께서 쓰는 거랑 되게 달라요. 글 쓰는 필력이 정말 좋고 자료조사를 정말 잘하면 커버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분의 살아오면서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입은 만큼 쓸 수는 없어요. 같은 얘기로 제 여동생의 가이드 이야기도 가이드 1이 시작했어요. 이제 가이드 1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이 코스랑 저 코스랑 저 코스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행할 만한 곳이 있어요. 얘는 그 코스를 미리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코스를 개발해서 그걸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베트남의 다낭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었다. 저 시기에는 크로아티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었다. 무슨 프로그램에서 크로아티아를 방영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온 손님들에게 그 손님들이 원하는 최고의 여행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차 자기 사업이 커지면서 큰 여행사를 인수하고 이 여행사의 덩치가 커지고 나중에 비행사도 인수하고 막 그런 식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동생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큰 틀은 내가 짜기보다 그 성공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 최종 성공, 중간 성공, 작은 성공, 더 작은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고 그걸 좀 나눠봐야 돼요. 그러한 식으로 큰 틀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일화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